이게 뭘까요? 실업급여 얘기인데 세후임금? 근데 실업급여가 뭔가 더 크다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죠 지금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직 상태가 되면 정부에서 신청하게 되면 이거 받게 되는 게 실업급여인데 여기 보니까 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의 80% 안에 기준 뭐 하면 한 184만 원 정도 된다. 이런 계산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월 최저임금으로 따져서 뭐 보험료 등등 제외해서 실제 현금으로 받게 되는 돈은 따지고 보니까 179만 원. 그러면은 직장을 최저임금 받는 상태에서 다니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많은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이제 출발점이 된 거예요. 이런 얘기가. 물론 이 실업급여 금액 184만 원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이거 계산을 너무 과하게 했다. 금액이 이렇게까지 안 된다는 반론도 있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이런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선요. 여당에서 나온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무슨 또 뭐 명품 브랜드 얘기 나오고요. 무슨 실업급여가 아니라 실업급여다. 약간 비판하면서 여당에서 나왔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 보인 반응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은 된장녀 프레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폄훼했습니다. 언제부터 실업급여가 사용 용도가 정해진 바우처가 됐습니까? 여성, 청년, 계약직을 콕 찍어서 된장녀 취급하고 2030 청년을 갈라치며 악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책임지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실업급여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폄하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 좀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뭐 윤석열 정부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예. 참 야박하고 비정하다. 야박하다. 예, 야박해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 또 계약직 노동자들 이 서민을 표방하는 이 집권여당의 이 발언인가 저는 의심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왜 청년과 여성들을 잡고 있죠? 그것도 일자리 잃어서 가슴에 멍이 든. 예.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거 그래요. 돈이 많을 수 있고요. 아까 뭐 고용노동부의 뭐 일부 부정수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외여행 얘기도 하고 뭐 명품 샀다. 근데 저는 조금 그런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자체가 잘못 운영되고 있고 이게 뭔가 이 일자리 잃은 청년과 여성들이 뭔가 특혜를 입고 있다. 그렇게 정책하시면 안 돼요. 설령 일자리 잃었어요. 그거 아프면 얼마나 일자리 찾기도 힘든데 청년들, 특히 여성들. 힘든데 일자리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놓으라고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목숨이라도 던져야 됩니까? 일자리 못 찾아서. 그거라도 유지를 해서 그 기간 동안 그 돈을 가지고 아니 뭐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활용합니다. 만나는데 밥만 먹습니까? 여러 가지도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이 너무 헛헛하고 우울증에 빠지면 여행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골방에 박혀서 라면만 끓여 먹고 돈 아껴가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정한 마음을 가지고 집권여당이 지금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아니겠지만 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이라면 너무 이거 좀 청년과 여성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라는 점에서는 좀 이건 좀 수습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 당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제 나온 발언이니까요.
그 발언의 수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이 담당하시는 분이 이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일반화해서 표현한 아.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어떤 봐요. 사례를 너무 좀 전체처럼 들리게 얘기한 거 아니냐? 예, 거기에 이제 성별이 나오고 예. 뭐 어떤 뭐 명품 뭐 브랜드가 나오고 하니까 예. 굉장히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거북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대출 의장이 이제 실업급여 뭔가 이렇게 뭐랄까 이게 뭐 운을 맞췄달까요? 일부러 그런 거 같죠? 그 표현은. 달콤하다는 뜻으로 예, 이제 예. 이렇게 쓰신 건데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이 제도의 예. 어떤 잘못된 점을 고치자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예. 실업급여가 그렇게 달콤한 거라면 뭐 왜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 뭐 이런 이제 지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만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또 불쾌하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의도는 예. 그러한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예. 다시 잘 정비하는 차원으로 잘 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 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 대변인이 만약에 이 실업급여 관련된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계셨으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를 어떻게 좀 표현해서 설명을 해줬을까요? 실업급여의 저 수준이 예. 최저임금 대비해서 높은 관계로 뭔가 이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쓰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실업급여 전반적인 체계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별로 논란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소영주 부장님. 잠깐 저도 코멘트를 하면 하나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 예. 정부는 자꾸 하향 편입을 하려고 그래요? 어. 최저임금을 높일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지금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으니까 낮춰라. 아. 이런 논리들을 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국민들한테 뭔가를 아. 해주려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최저임금 얘기가 개인적으로 나왔어요. 윤석 대변인께 생각이 짧게 드릴게요. 아니, 말씀하세요. 최저임금을 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해야죠. 정부 재정이 튼튼하거나 또는 예. 소상공인이나 이 급여 주실 분들이 경기가 좋아서 충분히 그 여력이 되면은 가능한 얘기인데 무작정 올려주는 얘기를 누구를 향해서 하는 잠깐만요. 얘기예요? 이거 최저임금 얘기 들어가면 이거 또 다른 이 심각한 정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실업급여 얘기만 하고요. 앞서서 그 실업급여 그러니까 비교한 거 있죠? 최저임금하고 그거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일단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역전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는 직장을 이루시고 뭐 취직 준비하냐고 그냥 정부에서 받는 돈이잖아요. 이거보다 일해서 최저임금으로 받는 분이 더 적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특히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실업자가 월 184만 원 받는 경우 현행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조건에 가정을 해서 이 숫자 나온 건데 이거 봤습니까?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또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우택 부원장, 정명준 최고위원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어떤 입장을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정우택 부원장. 기본적으로 아까 나온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최저임금이 지금 월 단위로 치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4대 보험 빼면은 뭐 한 180 정도 170 된다. 뭐좀 실수령액이 넘게 그렇게 되죠. 보는 예. 것인데 지금 그럼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의 80%로 돼 있습니다. 오. 그럼 상식적으로 따지면 이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음. 거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부과해서 더 많을 수 있다 이러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좀 저도 좀 의아한 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비율이 한 27% 8%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오. 그건 뭐냐면 실제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아. 최저임금 수준에 걸린 분들이.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최저임금 선상에 있다는 분들이에요. 원래는 평균 임금의 60%였거든요.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였는데 예. 이제 그게 좀 적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저임금 80% 자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수령액이 최저임금 자기 수령액보다 많다. 그러면 실제로 회사에 다니면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한 3분의 1 정도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아까 지금 서 부대변인 말씀처럼 전체적인 급여 수준이 예. 굉장히 낮은 분들이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다. 지금 정부 여당처럼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분 보니까 뭐 수십 번 계속 입사해서 반복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은 당연히 막아야죠. 하지만 이 실업급여 역할이 예. 최저 생활 수준에 있는 분들한테 그래도 혜택을 주고 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에도 이 얘기가 좀 논의가 됐거든요.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 해저드 집단으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 당연히 아니죠. 네, 잘못하셨죠, 이분 발언? 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에 대한 얘기를 드려요. 일단 표현은 안타깝습니다만 내용은 이렇게 된 거예요. 정규영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실업급여가 필요하죠. 지금 우리 예. 사회에서 청년들을 볼 때.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의 여지는 없어 보여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뭐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가 봤을 때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또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이 부분을 바라보기보다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실업급여 자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악용되는 사례, 아. 예, 그거는 조금 막아야 되지 않을까. 악용되는 사례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계속 지금 실업급여를 목표로 해서 그게 마치 직업인 것처럼. 아, 취직했다가 그만 뭐 퇴사 형태 그리고 다시 네. 그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뭐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예. 그런 경우로 마치 실업급여가 눈먼 돈인 것처럼 예. 가져가는 그런 경우는 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요건에 대해서 조건에 예.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는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뭐 실업급여가 뭐 필요 없다. 뭐 이거는 아닌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통계가 있어요.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에 관한 통계인데 163만 명이 이제 수급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45만 명이니까 28% 정도 되는 분들이 아마 이런 금액에 근접하게 받아서 뭐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다 그래요. 요거 정구대학 부원장과 윤석 대변인께 제가 짧게 한 3, 40초씩 시간이 되시는데 이거 실업급여 관련된 거 최저임금과 묶어서 총선 때 이슈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젊은 세대가 사실 굉장히 이걸 주시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이걸. 그렇죠. 근데 실업급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 다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대보험 가입 안 하는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취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일을 하면 실업급여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칙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퇴사를 할 때 예. 원래는 이제 권고사직이라는 건 자발적이지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되는데 비자발적 퇴사. 그렇죠. 근데 대부분 작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들은 뭐 오랫동안 일하고 이러면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또 해주거든요. 그런 예. 관행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맞는지, 그러니까 권고사직 꼭 해고는 아니에요. 아. 근데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있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은 저도 있어 보입니다. 예, 윤석 대변인. 이 최저임금 관련 부분이 아마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죠. 저는 이것을 사회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회 이슈를 참 합의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최저임금 결정 관련해서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뭐 계층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 여당의 몫이겠죠. 지금 최저임금 얘기 잠깐 나왔는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합의가 안 돼서 뭐가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연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언젠가는 결정이 되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